세상은 말한다.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독립해야 한다고. 부모 집에 오래 머무는 건 미성숙의 증거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기억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야 한다. 사라지는 이름, 잊혀지는 얼굴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였다고 가만히 손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벨 좀 크게 해놓으랬지? 전화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어떡해? 아, 깜빡했네. 다시 맞춰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엄마 휴대폰 벨소리를 최대치로 올려드렸다. 손끝으로 진동 설정을 몇 번 눌러보는데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 옆에 앉으셨다. 네가 있으면 이게 참 편하다니까. 나는 피식 웃었다. 편한 건 나도 마찬가지다. 같이 사는 게 익숙해서 좋고 익숙해서 무섭다. 며칠 전 큰오빠네 둘째가 결혼을 했다. 식장에서 나는 사진도 찍어주고 선물도 챙겼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큰오빠가 나를 슬쩍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 결혼은 못해도 독립은 해야지. 그 나이에 캥거루 적 안 쪽팔리냐? 정말 적 안 쪽팔린 걸까? 나는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내 일상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엄마가 오늘은 마트에 가자 하셨다. 카트를 밀고 고기 코너에 들러 삼겹살을 사고 과일도 담고 우유도 빼먹지 않았다. 계산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서는데 갑자기 엄마가 내 옷자락을 잡으셨다. 우리가 뭘 사러 왔더라? 나는 멈춰섰다. 엄마. 그 순간 내 심장이 털컥 주저앉았다. 근데 얘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엄마 나 진우야. 그때 세상이 조용해졌다. 마트의 웅성거림도 방송 소리도 전부 멀어졌다. 오직 엄마의 말 한마디가 나를 송두리째 휘어잡았다. 문득 엄마가 부엌에서 쌀을 씻지 않고 물만 붓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 마트 일이 있고 며칠 지난 어느 저녁이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 소리와 김치찌개에 끓는 소리가 겹치던 그날. 나는 잠깐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물소리가 유난히 길다는 걸 눈치챘다. 엄마 뭐 하세요? 내가 뭘 하려 그랬더라. 순간 불안이 불쑥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나는 젖은 손으로 수도꼭지를 다듬며 엄마를 바라봤다. 괜찮아. 그냥 잠깐 멍했지 뭐. 웃는 얼굴인데 그게 더 무서웠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나는 결국 조심스레 아버지께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 엄마 기억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도 느꼈냐?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병원 가보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병원 가자는 말 별로 안 좋아해.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진우야, 혹시 너 독립할 생각은 없는 거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또다시 그 말이었다. 왜요? 너 나이도 있고 취직도 했고 이젠 너 인생 살아야지. 제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알지. 근데 말이다 엄마는 늘 네가 있으니까 덜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해도 그게 또 꼭 좋은 건지도 모르겠더라. 그 말은 머물러 있는 내가 엄마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솔직히 답해보려 했다. 정말 나 왜 안 나갔을까? 혼자 살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혼자 두는 게 무서워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큰오빠의 번호를 눌렀다. 벚꽃이 피던 봄날 오빠는 이 집을 나갔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이다. 그런 오빠가 나에게 그 나이에를 말한 것이다. 형 진우야. 시간돼.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그날 말했던 거 독립해야 한다는 말 그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잠깐 정적이 흘렀다. 내가 그 말 한 거 미안하다. 솔직히 나도 지금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 응? 진우야, 네가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 누가 뭐래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다만 내가 말한 건 내 인생도 조금은 내 걸로 챙겼으면 해서 그랬어. 그 목소리 끝에는 오빠도 꺼내지 못한 마음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엄마는 이미 잠든 듯 조용했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작은 스탠드 불 아래 책을 보고 계셨다. 나는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럼 나는 남아있을게요.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날 이후 엄마는 종종 내 이름을 잊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두 번. 이젠 일주일에 서너 번. 거기 물 좀 줘. 엄마는 분명 나를 보고 말했지만 진우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연스럽게 컵에 물을 따라드렸다. 얼음은 조금만. 찬 거 싫어. 엄마는 웃으며 받아드시곤 네가 있으면 참 편해. 하고는 또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 이름이 사라진다는 건 존재가 옅어진다는 뜻일까? 나는 그 질문을 자꾸 혼자 반복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갑자기 마당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다. 엄마 문 안 잠그고 나가셨더라. 신발도 안 신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낮이었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시간 엄마는 덧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려다 잠깐 멈춰섰다고 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고. 뭘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버지 말에 나는 문득 불쑥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엄마는 집을 나가셨던 적이 있다. 정확히는 하루 종일 아무 연락도 없이 해질 무렵 돌아오셨다. 그날 왜 나가신 건지 아세요? 그날? 예전에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쯤 하루 종일 안 계셨던 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날이 네 외삼촌 기일이었거든. 외삼촌이요? 엄마가 많이 예뻐했던 막내 동생. 그 동생을 사고로 잃고도 몇 년 동안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나 보더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무도 몰랐던 엄마의 하루. 그 기억이 떠오르자 며칠 전 마트에서 내 이름을 잊던 엄마의 모습이 겹쳐졌다. 혹시 이 기억들도 다 녹아내리는 건가? 엄마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수많은 날들이 조용히 서서히 녹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 기억 속에라도 남고 싶었다. 이름이 지워져도 함께 웃었던 순간으로라도. 진우야, 너 요즘 좀 지쳐 보여.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을 짜던 내 손등 위로 아버지의 시선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았어요. 거짓말 못하네, 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한텐 미안한 마음이 크다. 엄마 일까지 다 너한테 맡기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말이다. 그게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 말에 문득 속이 울렁였다. 짐. 나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정말 단 한 번도.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부터 내가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엄마가 새벽 2시에 불을 켜고 나를 찾았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었다. 여긴 어디고 너 누구니? 그 말이 너무 낯설고 아파서 한참 말없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나도 사람인데 왜 나만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해요? 그 말을 아버지 앞에서 뱉고 싶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밤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진우야, 밥은 먹었니? 이름이었다. 작아진 이름. 하지만 분명히 엄마가 나를 불렀다. 응, 먹었어. 잘 먹었어. 나는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답했다. 우리 진우 어릴 때는 밥도 잘 안 먹더니 지금은 잘 먹어. 나 다 컸어. 그래 그래야지. 엄마는 눈을 꼭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안다. 곧 이 이름조차 완전히 사라질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도 좋다. 나는 그 이름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옆에서 불러드릴 거다. 엄마. 나 진우야.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웃었다. 내 이름은 다시 그 웃음 속에 살아났다.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도 까먹은 채 문을 연 채로 그렇게 서 있었다. 엄마가 아닌 나였다. 진우야. 뭐 찾니? 아버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냥 물 좀 마시려고요.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물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정신줄이 계속 헐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빠르게 변해갔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며 이 여자 누구냐 묻고 또 어느 날은 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달라 하셨다. 나는 그럴 때마다 여기 엄마 집이에요 라고 되뇌었지만 그 말은 점점 무의미해져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엄마가 직접 식탁을 차리셨다. 그 모습이 반가워 조심스레 다가갔다. 엄마 뭐 하세요? 아침 드시게요? 응, 우리 진우 오기 전에 밥 해놔야지. 아침밥 잘 안 먹는 애가 꼭 주말에는 찾아오더라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있었다. 아직도 내가 주말에만 오는 아들인 줄 아시는 거였다. 진우는 주말 말고도 자주 와요. 거의 매일같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미역국, 계란찜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다. 조금 짠 국물에 미지근한 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진우야, 이거 네가 좋아했었지? 아니었나? 좋아했어요. 엄마가 해준 밥 다 좋아해요.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엄마 손등을 잡았다. 그 손 위로 겹쳐진 내 손. 그건 분명히 한때는 작고 부드러웠을 내 손이었는데 어느새 더 크고 거칠어진 내가 있었다. 진우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밥이 참 따뜻해서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먼저 불부터 켰다. 엄마, 저 왔어요. 익숙한 인사와 함께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엄마, 집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고 TV도 꺼져 있었다. 잠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온 집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다. 화장실도 안방도 부엌도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엄마가 있었다. 겨우내 꺼내지도 않았던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 얇은 어깨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엄마 추워요. 안으로 들어가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떠 있었다. 여기 예전에 네 아빠 담배 피우던 자리야. 그래요? 응. 퇴근하고 오면 꼭 이 자리에 앉았어. 허리 좀 편하다고. 엄마는 그 말을 하며 허공을 바라봤다. 마치 그날의 아빠를 보듯.
그 사람 여기 앉아서 자주 울었어.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왜 울었는데요? 글쎄, 혼자 있는 거 싫다고 했는데 결국 혼자였지. 나도 있었는데 내가 안 보였나 봐.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 아무도 몰랐던 시간.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멀어졌던 걸까? 엄마, 저는 안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분명히 나를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진우, 너는 안 보여도 느껴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없으면 너무 조용해. 숨소리도 발자국도 냉장고 여는 소리도 하나도 없잖아. 그게 참 무서워. 나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엄마는 지워질지 몰라도 나는 계속 남아서 기억할 거다. 엄마가 두려워했던 그 조용함을 내 숨소리로, 발소리로 하나하나 메꿔나갈 것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미세먼지가 유난히 심했던 어느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나는 얼핏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를 봤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뜻밖에도 큰 오빠가 서 있었다. 형, 웬일이야. 지나가다 들렀지 뭐. 형은 늘 이렇다. 말은 툭툭, 마음은 불쑥. 엄마 계셔? 응, 안방에 주무셔. 약 드시고. 신발을 벗고 들어온 형은 한참을 말없이 집안을 둘러봤다. 예전에는 늘 북적이던 집. 지금은 나와 부모님 그리고 조용한 시간만 남은 이 공간. 많이 바뀌었네. 응, 뭐가? 분위기. 형은 마치 낯선 집에 들어온 사람처럼 벽을 한번 쓰다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진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뭔가 꺼낼 얘기가 있다는 얼굴이었다. 나 솔직히 네가 여기 계속 있는 거 안 좋게 봤었거든. 근데 얼마 전 엄마 상태 들으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 형이 들었구나. 응, 아빠한테 들었어. 그리고 내가 못 본 사이에 너 많이 늙었더라. 나는 피식 웃었다. 머리숱 빠진 얘기냐? 아니, 그게 아니라 표정이 말이야. 예전보다 훨씬 어른 같아졌어. 그 말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형은 이어서 말했다. 진우야, 네가 이 집 지켜주는 거 엄청 고마운 일이야. 근데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알아. 근데 지금은 이게 내 전부였으면 좋겠어. 형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엄마가 문을 살짝 열며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 왔니? 형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저예요. 진우 형. 엄마는 형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제야 미소를 지으셨다. 아, 우리 진우 형은 순간 눈을 껌벅이며 웃었다. 엄마가 이름을 헷갈리셨지만 그 얼굴을 바라보는 형의 눈엔 물기가 고였다. 나는 그걸 봤다. 무너지지 않으려 꾹 담은 형의 입술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이 집을, 이 시간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를. 형은 그날 늦게까지 머물렀다. 같이 저녁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셨다. 엄마는 오랜만에 큰아들 얼굴이 반가우셨는지 자꾸만 형 손을 붙잡았다. 진호야, 너는 어디 살지? 엄마, 저 서울에서 살잖아요. 가까워요. 그래. 가깝지. 진우는? 저 여기 있죠. 엄마랑 같이.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셨다. 같이 산다고? 네. 매일 엄마랑 밥도 먹고 TV도 보고 얼마 전에 감기 걸리셨을 땐 제가 약도 챙겨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잠깐 멈췄다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랬구나. 우리 진우 많이 컸네. 그 순간 형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밤 서로를 이해했다. 형은 돌아가기 전 문 앞에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요양시설은 생각 안 해봤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엄마가 더 많이 있고 더 외로워지시는 거잖아.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냥 내가 널 도와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한쪽 뭉클해졌다. 형, 그냥 가끔 이렇게 찾아와줘. 그게 제일 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좋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을 켜고 정보를 찾았다. 치매 부모를 위한 인지치료, 음악치료, 일상 리듬 관리법. 하나씩 정리했다. 그리고 작은 알람 시계를 샀다. 엄마 방 머리맡에 두고 하루 3번 약 먹는 시간에 맞춰 알림이 울리도록 했다. 냉장고엔 오늘 먹은 반찬과 약 복용 체크리스트를 붙였다. 하루가 끝나면 꼭 내가 그 칸을 색연필로 칠해주었다. 엄마는 가끔 그걸 보며 이건 뭐니? 물으셨지만 내 손길이 닿은 흔적 속에서 편안한 눈빛을 띠셨다. 나는 매일 잊혀가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덜 외로워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엔 엄마 약을 챙겨드리고 아버지 셔츠를 다려드렸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다. 점심 무렵 회사에서 회의 중일 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 이름 없는 번호. 잠깐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맞으시죠? 지금 어머님이 근처 시장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시장 상인이 모셔놨는데 신분증도 안 갖고 계시고 본인 이름도 잘 기억 못하시네요. 나는 말도 제대로 못 잇고 바로 회사를 뛰쳐나왔다. 도착한 지구대 앞 벤치에 엄마가 앉아 계셨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안엔 고등어 한 마리와 양파 2개가 들어 있었다. 엄마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다. 어머, 너 여기 어쩐 일이야? 너도 이 근처 사니? 그 말에 무너져 내릴 뻔했다. 경찰관이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시장 안에서 계속 길을 헤매시다가 남편 반찬 사러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게 조치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걷다가 도저히 눈물이 참기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햇빛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계셨다. 무섭지 않았어요? 응. 왜? 길 잃었잖아요. 시장 안에서 아니야. 그냥 누굴 기다리는 기분이었어. 누구를요? 글쎄 누가 꼭 올 것 같았거든. 오긴 오더라. 그치? 나는 대답 대신 엄마 손을 다시 꼭 쥐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야, 이렇게 계속은 안 되지 않겠냐? 아빠, 너도 직장 있고 삶이 있잖니? 이게 제 삶이에요. 엄마 지키는 거. 전 그게 좋아요. 좋은데 힘들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네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힘듦이 부끄러운 줄 알았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도 슈퍼맨도 아니었다. 다만 엄마가 길을 잃지 않게 길 옆에 서 있는 그림자 하나쯤 되어주고 싶을 뿐이었다. 진우야, 이거 내 글씨니?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앉아 낯선 종이를 들고 계셨다. 내가 며칠 전 붙여둔 약 복용 체크리스트였다. 응, 엄마가 약 언제 드셨는지 표시하려고 만든 거야.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이걸 기억한다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 대신 내가 기억할게요. 나는 그날부터 다이어리를 하나 꺼냈다. 엄마를 위한 일기였다. 2025년 3월 3일. 오늘은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을 드시고 작은 아이처럼 손을 비비셨다. 따뜻하다는 말에 나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하루하루 엄마와의 시간을 적어갔다. 그 기록들은 나중에 엄마가 다 잊었을 때 한 장씩 꺼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여기에다 오늘 뭐 했는지 적어볼래요? 엄마는 볼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셨다. 내가 뭐 했더라. 아침에 진우가 미역국 끓였잖아요. 그거 엄마가 다 드셨지. 그랬구나. 엄마는 조심스레 글씨를 눌러 적기 시작하셨다. 진우 미역국, 따뜻했음. 그 글씨를 보며 나는 다시금 다짐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을 잊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기억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날 밤 형에게 그 다이어리 사진을 찍어 보냈다. 형, 나 엄마랑 매일 일기 쓰는 중이야. 혹시 주말에 오면 같이 해볼래? 답장은 짧았다. 좋다. 나도 쓰고 싶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엄마는 평소처럼 내게 물었다. 진우야,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금요일이요. 내일 형 온다 그랬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밥을 차렸다. 그런데 밥을 다 차리고 나니 엄마가 식탁에 앉지 않으셨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진우야, 나 왜 여기 있는 거야? 응, 이 집 우리 집 아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의 눈빛은 맑았지만 낯설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마가 15년 넘게 사신 곳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 처음 봐.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천천히 엄마 앞에 앉았다. 엄마, 나 진우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진우? 진우는 초등학생이야. 아니에요. 나 지금 33이에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 아이 어디 갔니? 그 조그맣고 예쁜 아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엄마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병원에 갔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진우 보호자님. 어머님, 인지 기능이 갑작스럽게 저하된 걸 보면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기요? 일상 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이젠 계속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힘드실 수 있어요. 형과 아버지와 나는 결국 거실에 둘러앉아 첫 진지한 회의를 했다. 요양병원 이제 정말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형이 말했다. 거기 보내면 엄마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그럼 너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아버지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진심은 그렇다였지만 몸은 이미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다. 그 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쓰던 이불을 꺼내 들고 거실 한복판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다. 진우 잘 때 이 이불 덮었잖아. 그 아이 추울까봐.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옆에 그냥 누워버렸다. 그 품이 잊혀져 간다 해도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다. 그날 이후 나는 엄마 곁에 더 가까이 붙어 지냈다. 출근을 미루고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형은 일주일에 2번씩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엄마 머리를 빗겨드렸다.
조용히 무너지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건 그 무너짐에 함께 주저앉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다짐을 하는 일이었다. 진우야, 나 오늘은 기억 잘했지? 어느 아침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대부분 잊었다는 뜻이었다. 그럼요. 완전 100점이었죠.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엄마가 낯선 책을 펼쳐 앉아 계셨다. 내가 대학생일 때 선물했던 책이었다. 표지 안쪽에 적혀있던 내 글씨를 엄마가 손가락으로 더듬고 계셨다. 엄마에게. 진우가. 그 네 글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더니 엄마는 갑자기 중얼거리셨다. 진우, 우리 진우는 나랑 닮았어. 눈매가 나는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밝게 채웠다. 기억은 흘러가고 있었다. 빠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럼에도 남는 게 있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냄비 소리, 거실 한켠에서 바느질을 하며 콧노래 부르던 엄마의 소리, 그리고 아주 가끔 나를 알아보는 그 눈빛. 그 모든 게 사라진다 해도 내 안엔 남을 것이다. 나는 다이어리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엄마가 엄마를 잊는 날, 나는 엄마를 처음처럼 기억할 것이다. 어느 봄날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진우야, 너 이제 가끔은 나 없이도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끝까지 같이 가요. 기억이 다 사라져도 제가 엄마 기억이 될게요.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아주 작게 웃으셨다. 그 미소는 오래전 봤던 그 시절 엄마의 얼굴과 꼭 같았다. 내가 엄마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 날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을 이름 하나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